전종원 선생님이 간이를 모르나요? 이런저런 거 다 넣었어요. 전혀 안 보셨네. 미안해. 통편집 당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의학과 많이 나왔습니다. 허세범 교수님을 모시고 색전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학과 허세범이라고 합니다. 영상학과 중에서도 한국말로는 중재술이라고 하는데 인터벤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중재술은 뭐야? 외과적인 치료가 있고 약을 쓰게 되는 이제 내과적 치료가 있는데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해서 외과보다는 침습성이 덜하지만 내과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치료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몸속을 들여다보는 장비를 쓰다 보니까 배를 굳이 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 같습니다. 색전술 뭔가요? 막는다는 뜻이고요. 특히 혈관을 막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외과적으로 혈관을 어떻게 막으시나요? 봐야죠. 맞습니다. 영상의학과는 눈으로 본다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노출을 시키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능력자. 색전술이라 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기 때문에 칼을 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간암에서 쓰는 색전술과 출혈이 있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한 색전술 좀 다른 건가요? 카테터라고 하는데 1m 정도 되는 긴 간을 이용해서 원하는 혈관까지 찾아가서 도구를 이용해서 막게 되는데 막는다는 점에서는 간암 색전술과 지혈을 위한 색전술이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목표가 되는 혈관과 목적에 따른 사용하는 도구, 약물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시술 방식은 거의 동일하고요. 목이나 사타구니 있는 혈관을 이용해서 찾아 들어가서 간암으로 공급하고 있는 혈관을 막으면 간암 색전술인 거고, 피가 나는 부위의 혈관을 막거나 거기에 지혈 물질을 집어넣으면 지혈을 위한 색전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막는다라는 건 결국 피나는 부위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뭘로 막는 건가요? 시냇물을 우리가 만약에 막고 네네네. 싶으면 돌멩이를 이렇게 쌓으면 그렇죠. 댐이 되지 않습니까? 돌멩이 역할을 하는 액체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작은 입자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코일이라고 해서 기다란 금속이 돌돌 말리는 성질을 네네네.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병변의 종류나 크기 등을 고려해서 골라서 막게 됩니다.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정밀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색전 물질을 선택해서 잘 막아주면 됩니다. 혈관에는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간 문맥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다 가능하고요. 동맥과 문맥은 흘러가는 강물을 등을 지고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잘 보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정맥의 경우에는 저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죠. 정맥 출혈에 대해서는 단순히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가 날 때 색전술만 하는 게 아니고 혈관을 뭐 연결하다든지 혈관이 좁아들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인터벤션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원리로 하는 건가요? 저희 인터벤션에 시초가 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대관공과 같다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몸속의 혈관, 문맥, 담도 여러 가지 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막히게 되면 마치 하수구가 막혔다거나 상수도가 막힌 것과 똑같으니까요. 네네. 막힐 때마다 집을 다 때려 부술 수는 없으니까 관을 타고 들어가서 막힌 걸 뚫어주면 혈관 재개통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는 어딘가가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나는 상황이라면 그걸 막는 것은 색전술, 몸을 구성하고 있는 관 모양의 액체가 흘러다니는 구조물을 막아줄 수도 있고 뚫어줄 수도 있는 것이 인터벤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좁아져 있는 경우 뭐 풍선술 이런 표현도 있고 스텐트를 넣는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떤 원리인 거예요? 야구장에서 응원할 때 쓰는 네네. 그런 그렇게 생긴 풍선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아주 작고 와이어라고 하는 유도 철사를 따라갈 수 있게 가운데에 네. 길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풍선을 납작하게 된 상태에서 좁아진 부위를 찾아서. 거쳐서 이제 좁아진 곳을 불어주면 이게 뭐 입으로 불진 않습니다. 그쵸. 풍선이 늘어나게 됩니다. 길쭉한 모양의 풍선을 좁아진 병변 부위에서 확장을 하게 되면 좁아진 부위를 억지로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풍선을 넓혀주고 나서 다시 풍선을 짜부라뜨리고 제거하면 좁아진 부위를 해결해준 다음에는 다시 주저앉지 않고 대부분은 직경이 늘어난 채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풍선 성형술의 원리가 되겠고요. 스텐트는 뭔가요? 좁아진 부위를 찢게 되는 건데요. 이상적으로는 혈류에 의해서 다시 주저앉지 않고 혈관의 직경이 유지가 되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 내막이 박리되면서 원치 않게 다시 막히는 경우에 다시 풍선을 해봤자 같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풍선을 펼친 그 위치에다가 스텐트라고 하는 금속의 격자 무늬의 구조물을 짜부라뜨려서 위치시킨 다음에 병변 부위에서 확장시키면 주저앉은 박리된 내막을 혈관 벽으로 붙이게 되니까 풍선 성형술 후에 원치 않는 박리가 생겼을
됐을 때 네. 그 박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예쁘게 안 찢어지고 밖으로 터져나가면 아주 네, 무서운 그쵸. 출혈이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일종의 인조혈관인데 인터벤션적으로 혈관 안쪽에서 펼쳐줌으로써 터진 부위를 감싸주어서 출혈을 보강을 막는 해주는 거. 어떤 경우에는 혈전이라고 해서 피딱지가 생기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인터벤션으로 그 피딱지를 긁어 없애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 초기 단계의 불안정한 혈전의 경우에는 가까이 가서 막힌 부분을 선택적으로 녹이는 약을 넣어서 녹이는 방법도 있겠죠. 거꾸로 빨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말랑말랑하고 우리가 삽입한 도관의 크기가 네. 크다면 빨아낼 수도 있고 또는 밖으로 꺼내거나 녹이거나 아니면 벽에 붙여버리거나 혈류를 재개통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취를 꼭 하게 되나요? 어떤 준비 과정이 따로 필요한 게 있나요? 국소 마취만으로 할 수 있는 시술이 대부분이고요. 네. 장시간에 복잡한 시술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수면 내시경과 같은 원리의 약물을 사용해서 환자분이 가수면 상태에서 시술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하면 완전히 수술과 똑같은 수준의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시술은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할 수 네. 있고 그래서 국소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견딜만 한 경우가 많고요. 다양한 단계 마취 또는 준비를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이제 수술하는 간들간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러한 합병증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사 역할을 항상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같은 팀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항상 선생님께 의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들에게 이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내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이 일선에서 환자분들을 대하고 질병의 치료 방침을 정하고 환자분이나 또 가족분들에게 부담이 큰 아주 결정적인 수술을 통해서 이제 질환을 치료하게 되는데 가장 이상적으로는 딱 한 번의 수술만으로 완벽한 결과를 얻으면 너무나 저희가 좋겠고,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전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저희 병원에서는 외과 선생님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훨씬 작은 부담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의 트랙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원래의 트랙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 인터벤션 영상의학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한 팀으로서 성공적인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하나 남았는데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